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할 거면 아이 키울 자격이 없으니 그만 나가거라. 우리 손자는 내가 데려갈 테니 너는 손 떼. 어머니, 아이를 데려가시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어머니께서 그런 말 할 자격은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또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해지는 고부 갈등에 관한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연을 받아왔지만 오늘 이야기는 말 그대로 절정의 순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여자의 삶을 아주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고부 문제라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실은 가족의 기반을 뒤흔드는 아주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고 미묘한 표정 하나에도 수십 가지 해석이 얹히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그래도 가정이라는 이름 하나 붙들고 살아가려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연의 주인공은 37살의 황윤서 씨입니다. 겉보기엔 참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었고 7살 아들을 키우면서 조용히 그리고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사람이죠. 윤서가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인정 많은 분처럼 보였어요. 아이고, 우리 집에 이런 예쁜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이게 꿈이니 생신이? 이렇게 손을 꼭 잡아주시던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후 그리고 출산 후 그 따뜻했던 손길은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윤서가 늘 말하곤 했어요. 누가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빠르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던가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제게 딸처럼 생각하겠다고 하셨지만 언제부턴가 저는 그분의 눈에 아들 인생을 뺏어가는 존재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 그녀의 눈빛에는 서글픔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노력해도 벽 하나가 더 생기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혹시 내 탓인가요? 하고 수없이 자책했다고 합니다. 갈등의 시작은 양육 방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 잘 키웠다는 자부심이 강한 분이었고 그래서인지 윤서의 육아 방식이 늘 마음에 들지 않으셨죠. 애는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애를 나만큼 알겠니? 내 손주인데 내가 좀 관여하면 어떠니? 처음엔 관심이라 생각하며 웃어 넘겼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하루가 되고 3일이 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윤서의 마음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균열은 남편의 태도로 인해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그냥 좀 받아들여. 내가 예민하게 굴면 더 피곤해져. 이 한마디는 결정적이었어요. 남편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아주 무겁게 내려앉히는 원인이 되었거든요.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갈등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게 아니라 늘 작은 조각들이 쌓여서 결국 큰 산을 만든다는 거요. 윤서의 집에는 이미 그 산 하나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 산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윤서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할 때도 상대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람의 인내에도 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평범한 일요일 아침에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당직으로 출근했고 아이는 거실에서 블록을 쌓으며 놀고 있었죠.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윤서야 나왔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건 이제 일상이 되었지만 이날따라 그녀는 조금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침은 드셨어요? 아니, 네가 좀 차려줘. 그 말투부터 이미 날이 서 있었습니다. 윤서는 묵묵히 주방으로 가 시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눈빛은 식탁 위를 훑으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날 식사 준비를 하면서 둘의 갈등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더니 안에 있는 고기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애가 먹는다는 고기가 이거야? 이런 걸 먹이니 애가 맨날 기운이 없지. 그리고는 고기를 그대로 싱크대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고기가 흐트러지며 물과 함께 튀는 소리. 주방에 퍼지는 날카로운 기류. 윤서는 손에 든 칼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나름대로 아이에게 신경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뭐? 상처받아? 겨우 이 정도 말해? 그러면 애 키울 자격이 없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윤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몰아붙였죠. 남편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너는 대체 뭐 하는데 이렇게 집이 엉망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자격이 없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만 불쌍하지. 그 말은 기어이 윤서의 마지막 지점을 건드렸습니다. 반찬은 이게 다야? 보아하니 내 손주 먹이는 건 신경도 안 쓰고. 이래서 내가 자꾸 오게 된다니까. 윤서는 가볍게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은우가 원래 아침을 간단히 먹어요. 점심은 제가 제대로. 내가 뭘 제대로 하니? 애가 요즘 말라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엄마라는 사람이 그냥 놔두나 보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보기 시작했죠. 윤서는 아이가 듣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아이 앞에서 그런 말씀은 좀. 왜? 내가 틀린 말 했니? 애한테 영양제 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게 엄마냐? 그 말은 윤서의 마음 한가운데를 찔러버렸습니다. 그토록 아이에게 신경 썼음에도, 그토록 잠 못 자고 병원 뛰어다니며 키웠음에도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윤서는 우연히 집에 설치된 CCTV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방 온도 조절기를 새로운 기종으로 바꿔두기 위해 남편이 잠깐 살펴보던 중이었죠. 그런데 화면 속에는 낯익은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것도 부부가 외출한 사이 몰래 들어와 집안 곳곳을 뒤지듯 살펴보는 모습이었죠. 서랍을 열고 냉장고를 열고 약 서랍까지 확인하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도대체 뭘 먹이고 사냐? 이래서 내가 불안해서 애를 맡길 수가 있겠어. 윤서는 영상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가슴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이런 말씀은 너무 선을 넘은 게 아닐까?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아이의 옷장문을 열어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불쌍한 우리 손주 이런 옷을 입고 다니다니. 역시 애미가 되어서는 자식 옷 하나 제대로 못 사입히고. 쯧쯧쯧. 그 말은 윤서의 뼛속까지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한 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남편은 CCTV 영상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죠. 그게 뭐? 엄마가 걱정되니까 그런 거지. 왜 그걸 가지고 또 예민하게 구는 건데? 순간 윤서는 자신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길 바랐던 모든 기대가 산산이 부서진 순간이었어요. 여보, 그건 걱정이 아니라 사생활 침해야. 우리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어떻게 걱정이야? 그래도 엄마잖아. 그리고 내가 잘했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겠어? 그 말은 곧장 눈물을 터뜨릴 만큼 가혹했습니다. 윤서는 온몸이 떨리는 걸 느끼며 말했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우리 집에서 나만 낯선 거야? 하지만 남편은 끝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미열을 보였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리 은우. 오늘부터 데리고 갈게. 네.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너한테 맡겨서 애가 이렇게 자꾸 아픈 거야. 엄마 노릇 못하면 내가 키울 테니까 이만 손 떼라. 윤서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은우는 제 아이예요. 아니지. 내 아들 피가 흐르는 내 손주야. 그날 윤서는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넌 그냥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아들 하나 낳은 기계 같은 존재야. 이 말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놀란 듯 윤서에게 다가왔죠. 왜 그래? 울어?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 발 먼저 말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또 나한테 대들었다. 엄마가 애 좀 챙기겠다는데도 싫다 하질 않나? 도대체 지가 뭘 잘했다고. 윤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남편마저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만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또 예민하게 군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서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툭 하고 부러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갈등이 단순한 오해나 성격 차이가 아니란 걸 깨달은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참으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지점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이제 윤서는 결심하게 됩니다. 윤서는 그날 이후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 집에서 계속 죄인이 되어야 할까? 새벽마다 깨서 이불을 끌어안고 숨죽여 울었고 가끔은 아이마저 눈치를 보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또 슬펐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엄마로서 책임감은 있었고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은 마지막 마음도 남아 있었으니까요.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된 건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윤서가 빨래를 개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야, 오늘 애 데리고 잠깐 나와. 할 얘기가 있어. 시어머니가 저렇게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날은 늘 좋지 않은 일이 있었죠. 그래도 아이 때문에 참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이 손을 잡고 근처 카페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꺼낸 말은 이랬습니다. 윤서야, 너 며칠 쉬어. 아이를 며칠 동안 내가 데리고 있을게.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번에도 그러시더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 키울 체질이 아니야. 내가 키울수록 우리 손주만 더 힘들어져. 나한테 며칠 맡기면 좋아질 거야. 윤서는 손에서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엄만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순간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엄마라고? 아이 상태 좀 봐. 아이가 요즘 유치원에서도 예민하다더라. 그거 다 네 탓이지. 윤서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침내 그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는 그냥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애만 나한테 맡기면 돼. 그게 서로 편할 거다. 윤서는 카페라는 사실도 잊은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아이를 빼앗겠다는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너보다 내가 키우는 게 더 나아. 그 말은 윤서의 심장을 찢어버리는 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왔냐? 앉아봐. 엄마가 현실적인 얘기 좀 하려고 한다. 남편은 상황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는 듯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윤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애를 어머니께 며칠 맡기자는 걸 당신도 동의한 거야? 남편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래.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서 은우가 영향을 받는 게 보여. 그 말에 윤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상처받고 아팠던 건데. 여보, 나는 그냥. 그러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는 며칠 따로 생각도 정리하고 우리 아들은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면 좋겠다. 뭐라고요? 내가 너무 불안정해서 그래. 예전 같지 않아. 우리 아들은 회사 다니느라 힘든데 집에 오면 너희 둘이 싸우는 분위기만 가득하니 불쌍하잖아. 윤서는 손끝이 저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떨어져 지내. 그게 서로 좋아. 윤서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도 진짜 그러고 싶어? 남편은 대답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우리도 생각할 시간을 갖자. 그 말은 결혼 생활의 붕괴를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윤서에게 거의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애는 내가 데려갈 거니까 너는 손 떼. 아이의 작은 손이 윤서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죠. 윤서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이예요. 아무리 시어머니셔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서슬퍼렇게 말을 자릅니다. 내가 낳았다고 다 내 거가 아니야. 은우는 우리 집안 애다. 윤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가장 잔인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결혼해서 우리 집 들어온 날부터 아무것도 제 몫에 제대로 한 게 없어. 애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잖니. 윤서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그 침묵이 어쩌면 윤서에게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윤서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잦아든 뒤 그녀는 마침내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아이를 빼앗길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이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도 더는 내 편이 아니다. 그날 밤 윤서는 단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나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결정적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결심이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줄어든 말 중 대부분은 윤서에게 상처가 되는 말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냥 내 생각해서 그러신 거잖아.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니었어. 윤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렇게 말할 문제였어? 나도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 엄마도 속상하시대. 그 말에 윤서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상대방의 감정만 이해하며 정작 자신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는 전혀 물어보지 않는 남편의 태도. 그 순간 윤서는 정말 혼자가 된 듯한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아무 예고 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말은 한숨 섞인 비난이었습니다. 내가 윤서야, 내가 좋은 사람이라 믿고 우리 아들 맡겼는데 요즘 보니 도윤이가 너무 지쳐 있더라. 내가 좀 살림도 잘하고 아이도 잘 보고 그런 걸 잘해줘야 하지 않겠니? 윤서는 차마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이 갈등은 더 큰 불길로 번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며느리로서 최소한 해야 할 건 있는 거잖아. 우리 집안은 그런 예의, 그런 기본을 지켜왔단다. 그 말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듯 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 기준에 못 미친다. 윤서는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겁게 치밀어 카펫 위로 떨어질 것만 같은 울분이 끓어올랐습니다. 시어머니와 윤서의 대화가 격해지려는 순간 남편이 퇴근하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를 느낀 남편은 얼굴을 굳혔고 윤서를 보기도 전에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렇게 갑자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오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 내가 힘들어하니까 와본 거잖아. 남편은 부담스러운 듯 머리를 감싸쥐었지만 결국 말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그래도 우리 집이니까. 윤서도 생각해야 하고. 시어머니는 윤서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결국 내 아들까지 너 때문에 달라졌어. 그 순간 윤서는 남편이 누구 편을 들어도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다시 어머니와 윤서 사이에서 갈팡질팡했고 결국 누구의 편도 완전히 되지 못한 말만 남겼습니다. 둘이 그냥 좀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안 돼? 그 말은 그 어떤 해결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 모두에게 서운함만 더 깊게 남기는 말이었죠. 그날 밤 윤서는 아이가 잠든 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말들이 마음에 남아 잠들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만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윤서는 아주 작은 변화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떤 선택을 하든 더 이상 침묵하고 상처만 받을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서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최후에는 이혼까지도요.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가정이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며칠 뒤 주말 아침 시어머니는 또다시 연락 없이 찾아왔습니다. 윤서는 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고 있었고 남편은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서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번엔 기운 차려서 맞서겠다는 윤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애 키우는 집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내가 몇 번을 말하니? 우리 아들 집은 깔끔해야 한다고 했잖아.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지나쳐? 내가 살림을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지. 어머님, 윤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집의 며느리고 우리 아이의 엄마고 도윤 씨 아내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버릇이 없어졌구나. 그때 방에서 나온 남편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엄마, 윤서야 또 왜 그래? 그러나 이번엔 윤서는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눈물이 번지는 걸 참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항상 참았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지만 어머니가 아무리 어른이라 해도 매번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면 나도 사람인데 버티기 힘들어. 나 당신하고 이혼해야겠어. 남편은 윤서의 말에 생각보다 깊은 충격을 받은 듯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윤서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얼마나 상처를 받아왔는지 처음으로 직면한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이혼? 그래, 그까짓 이혼해라. 그동안 내가 뭘 참았다는 건데? 며느리라면 당연히. 아니요, 어머님. 당연한 건 없어요.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존중받고 싶었어요. 어머님의 아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이 집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감정의 집약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윤서 말이 다 맞아요. 그동안 엄마 기분 상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집사람에게 모진 말만 했어요. 오죽했으면 오죽 힘들었으면 윤서가 이혼 소리를 하겠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엄마.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아, 너까지 왜 그러니?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기보다 윤서도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한테도 헌신하고 살고 있는데도 자꾸 엄마가 못마땅해 하시잖아요. 자꾸 그러시니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윤서도 존중해 주세요. 제 아내이자 우리 아이 엄마예요. 그 말은 매우 늦은 지지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윤서는 그 한마디에 울컥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의 편이 되어준 듯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충격과 서운함이 섞인 얼굴이었지만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용히 가방을 들어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의 고요함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이제야 내 마음을 제대로 보았을까?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을 거 알아.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집을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지만 윤서는 더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엔 오래된 상처 위로 작은 새싹이 돋아나는 듯한 안도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풀어야 할 갈등은 아직 남았지만 남편이 마음을 알아준 것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건 단순히 결혼이 아니라 관계를 배우고 성장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아야 하고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생생하고 진정성 있는 사연들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